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 제3장에서는 그 창의적 사고란 무엇인지, 그리고 창의적 사고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제4장 창의적 사고 개발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 사고를 위해서는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사실을 찾거나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발산적 사고가 요구되는데요. 이 발산적 사고의 종류로는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발상하는 브레인스토밍, 만다라 같은 이런 자유연상법이 있고요. 그리고 각종 힌트에서 강제적으로 연결지어서 발상하는 체크리스트나 스캔퍼법 같은 강제연산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제의 본질과 닮은 것을 힌트로 발상하는 NM법 같은 비교 발상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그 연상법이나 발상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창의적 사고를 개발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자유연상법과 강제연상법, 그리고 비교 발상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종류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유연상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유연상법은 특정한 자극을 주지 않고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마음대로 차례차례 반응시키는 방법을 자유연상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주제나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른 생각을 떠올리는 그런 작용을 통해서 특정 주제에서 생각나는 것을 계속 열거해가는 그런 발산적 사고의 대표적인 방법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방법은 프로이트에 의해서 정신분석 진단법에 적용하기 위해서 개발된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신차 출시라는 주제에 대해서 홍보를 통해서 판매량을 늘린다, 또는 회사 내 직원들의 반응을 살핀다, 그리고 경쟁사의 자동차와 비교한다와 같이 이렇게 자유롭게 본인의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브레인스토밍 법은요, 머리를 써서 어떤 문제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야말로 폭풍을 일으키듯이 머리에서 생각나는 아이디어를 방출하는 그런 기법을 말합니다. 자, 이 방법은 알렉스 오스본이 회의실에서 신입사원들이 말을 제대로 꺼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생각해낸 방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1939년도에 브레인스토밍 방법을 처음으로 창안했다고 합니다. 브레인스토밍은 집단의 효과를 살려서 아이디어의 연쇄 반응을 일으켜 자유분방한 아이디어를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5명에서 7명 정도로 팀을 구성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더 좋은 아이디어로 발전시킴으로써 두뇌 폭풍을 일으키는 것을 바로 브레인스토밍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아이디어들이 확산돼서 문떡이 뭉쳐지듯이 연쇄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다른 말로 스노우볼링, 즉 눈 굴리기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브레인스토밍 법은 창의적 사고를 위한 발산 방법 중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브레인스토밍 방법의 진행은 먼저 첫 번째로 주제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디어를 산출하도록 만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구성원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좌석을 배치해야 되고, 그리고 큰 종이를 준비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마음대로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세 번째로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도출할 수 있는 사람을 리더로 선출해야 합니다. 이때 이 리더는요, 직급이나 근무 경력과 아주 무관하게 그 팀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어떤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다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리더로 선출된 사람은 사전에 이 브레인스토밍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이 구성원들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로 5 내지 8명 정도로 구성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중에서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전문가는 절반 이하로 하고 나머지는 다양한 분야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로 구성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브레인스토밍 방법에서는요, 발언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발언되는 모든 내용은 다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는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아이디어가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브레인스토밍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4대 원칙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비판을 금지합니다. 어떤 내용이라도 그 자리에서 바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포트, 즉 비판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의 발언이 있더라도 그 내용을 그 자리에서 바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일인데요. 자유분방한 분위기에서 마음대로 자기의 아이디어를 산출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인데요. 스피드, 즉 질보다 양을 중요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너지입니다. 결합과 개선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마음대로 방출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가서 이 방출된 아이디어의 좋은 점들을 결합하고 개선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바로 브레인스토밍의 원칙입니다. 자, 이런 그 브레인스토밍을 하기 위해서는 4단계가 필요한데요. 먼저 오리엔테이션 단계입니다. 자, 이 단계에서는 사회적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오리엔테이션 단계에서는 과제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아이디어 목표 수치가 많을수록 이 오리엔테이션 단계의 효과가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개별 발상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개인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 되겠죠. 두 번째 단계에서 더 이상 아이디어 발굴이 없을 때 세 번째 집단 토론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집단 토론 단계에서는 남의 아이디어만 듣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마음대로 많은 아이디어를 토론을 하면서 낼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집단 토론 단계에서는 두 번째 단계에서 방출된 이런 많은 아이디어들을 비슷한 아이디어들끼리 분류하고 또는 결합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가 단계인데요. 이렇게 세 번째 단계에서 모아진 이러한 아이디어들을 평가하는 단계가 바로 네 번째 평가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평가 단계에서 이 평가 단계의 평가위원들은 가급적이면 동점 방지를 위해서 홀수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베이가 제시한 브레인스토밍을 위한 9가지 규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브레인스토밍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아이디어가 더 좋고 어떤 사람의 아이디어가 더 나쁘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참여자의 아이디어를 평가하게끔 허락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일단 어떤 아이디어라도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엉뚱한 아이디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브레인스토밍에서는 질보다는 양을 중요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모든 아이디어는 서로 짝을 이루면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비슷한 것끼리 서로 짝을 짓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아이디어 수준에 신경 쓰지 말고 폭넓게 생각하라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 모든 아이디어를 최종 목록에 포함시켜서 평가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전에 평가해서 어떤 아이디어는
탈락시키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7번째로 참여자에게 유도하거나 위협하는 질문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8번째, 아이디어가 좋든 나쁘든 간에 상관없이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호기심을 부채질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번째로 광고 창작에 관련된 요건이 모두 맞으면 본능이나 직관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분석을 하라라는 것이 바로 가베이가 제시한 브레인스토밍을 위한 9가지 규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만다라트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법은 일본의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던 이마이즈 히로아키가 1987년도에 창안한 발상 기법인데요. 이 만다라트는 인도의 산스크리트어인 만다라와 영어의 아트라는 단어가 결합한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만다라는 또 만다와 라의 결합어인데요. 이 만다는 본질과 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라는 성취 또는 소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그래서 이 만다라는 본질과 참을 소유한다 또는 본질과 참의 성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만다라는요, 반복되는 원이나 네모, 연꽃, 무늬 같은 이런 깨달음의 경지를 표현하는 불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불교의 그림이죠. 그 다음에 아트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도구 또는 기술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여기서 아트는 목적을 달성하는 기술 또 목적을 달성하는 도구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만다라트는 본질과 참을 성취하기 위한 기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만다라트법은요, 아이디어를 방사형으로 자유롭게 발상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가로 3칸 그리고 세로 3칸으로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중앙 블록에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나 주제를 이렇게 적어놔서 그리고 그 문제와 관련돼서 연상되는 아이디어들을 주변의 8개 블록에 자유롭게 적어나가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 사용되는 틀은요, 3곱하기3 만다라트와 5곱하기5 만다라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다라트법은요, 자유로운 발상, 그리고 질보다는 양, 비판은 금지하고, 또 결합과 개선의 기준으로 사용이 쉽고, 여러 아이디어를 한 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아이디어를 얻을 때까지 만다라트를 반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쉽게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그 자유발상과 매트릭스의 빈 블록을 채워야 되는 이런 강제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연상법과 강제연상법을 반복적으로 혼합한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다라트법의 진행 방법은요, 우선 첫 번째로 만다라트 중앙 블록에 주제를 이렇게 적어 넣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블록에 주제와 관련해서 연상되는 아이디어들을 A, B, C, D, E, F, G, H 이렇게 8개를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작성된 아이디어 중에서 새로운 주제를 골라서 다시 새로운 만다라트를 이렇게 작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작성된 만다라트가 완성되면요, 계속 같은 방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반복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이 됩니다. 일본의 야구선수 오타니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작성한 만다라트 목표 달성표입니다. 자, 이렇게 8구단 드래프트 1순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8개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도출된 아이디어들은 다시 또 다른 만다라트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몸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몸 만들기 만다라트를 또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몸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아이디어 8개를 또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몸 관리고요. 두 번째는 영양제 먹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FSQ 90kg 등등 이렇게 8개를 만들어내고요. 또 제구에 대한 아이디어의 만다라트로 또 다른 8개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제구를 위해서는
인스텝을 개선하고 몸통을 강화하고 뭐 이런 식으로. 또 다음 구위 아이디어의 만다라트를 위해서는 또 이렇게 8개 각도를 만든다든지 손목을 강화한다든지 회전수를 증가한다든지 이렇게 8개의 아이디어를 도출해내고, 자,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해 나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보면 이제 3 곱하기 3 만다라트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것으로 했는데요. 또 이 위에 또 하나의 손목 강화를 위해서 또 새로운 만다라트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내가 이 8구단 드래프트 1순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를 중요한 것들을 도출해내기 위한 그런 자유로운 발상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만다라트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